아침 한개입니다. 이번 소식은 북한이 대한민국 공군의 전략 자산이며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A를 탐지할 수 있는 고성능 레이더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러한 사실은 구글 어스를 비롯한 위성 사진으로 확인된 내용입니다. 지난 2021년 황해북도에서 본인이 처음으로 식별한 뒤 지속적인 확인 작업과 교차 확인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 레이더가 보스토크 2라는 제식명을 가진 레이더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공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좀 했으나 국가 안보의 중요한 사항이므로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고 공개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위치 좌표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무단도용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좌표가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기꺼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북한군의 대공 레이더는 국방부 및 공군 그리고 전세계 인터넷을 비롯한 그 어떤 공개 자료에도 언급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 탐지 레이더는 최대 탐지거리가 630km에 달하고 전자전 상황, 제밍 상황에서도 미 공군의 F-22 랩터 전투기를 57km 전방 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을 정도의 고성능 레이더입니다. 위성으로 식별된 북한의 고성능 탐지 레이더 관련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이 확인을 한 보스톡 2라는 레이더에 관련된 사항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특히 이 레이더의 형상과 즉 모습과 그 성능에 대한 사전 정보가 있어야 뒷부분에 본인이 제공하는 위성 사진을 쉽게 판독을 하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스톡 2 레이더의 형상과 성능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우선 형상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위성 사진에서 나오는 2차원의 이미지를 식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차량을 이용한 자주 이동형과 트레일러 방식의 견인형 두 종류가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안테나는 직사각형 4개를 연결을 해서 그 접철식으로 만들어 놨었고 유압으로 작동을 합니다. 레이더의 전체적인 형상은 알파벳 T자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니터는 2차원 2D와 3차원 3D 버전으로 두 종류가 제작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성능은 제조사의 카탈로그를 기준으로 할 때 장거리 대공 정찰 레이더로 분류가 됩니다. 그 탐지 조건을 조건부 참 검출 확률을 0.5 그리고 거짓 경보에 대한 이 치수를 10의 마이너스 5승 그리고 탐지 범위에 대한 고도 1만 미터에서 전자전 방해 즉 제밍이 없는 통상적인 전투 환경에서 미 공군이 운용을 하는 B-52 전략 폭격기는 약 360km 밖에서 탐지가 가능하고 F-16 전투기의 경우도 360km,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 전투기는 350km 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출력 200W per MHz의 등가 스펙트럼 밀도와 거리 200km에서의 전자전 제밍이 실시되고 있는 전투 환경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B-52 전략 폭격기는 약 255km부터 F-16 전투기의 경우는 150km, F-22 랩터 전투기는
57km부터 탐지가 가능한 아주 성능이 우수한 레이더입니다. 물론 제조사의 카탈로그 스펙입니다. 이러한 탐지 성능은 통상적인 전투 환경에서는 대한민국 공군의 F-35A를 운용하는 제17 전투비행단에 주둔을 하는 청주 공군기지와 F-15K를 운용하는 제11 전투비행단 소속의 대구 기지에서 전투기가 이륙을 하는 즉시 탐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며, 전자전 상황에서는 대한민국 공군기가 휴전선 인근 상공에 도착을 하면 모두 다 탐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시에 대한민국 공군의 전략 수행에 있어서 핵심 자산인 F-35A의 기동이 엄청나게 제한을 받게 됩니다. 특히 북한의 핵시설과 주 장거리 이 곡사 무기를 제압을 하는 것이 F-35A한테 주어진 임무 중에 하나인데, 이 임무를 수월하게 수행할 수 없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F-35A를 조종을 하는 조종사 파일럿의 생존성에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성사진으로 식별된 북한의 보스톡 2 장거리 탐지 레이더와 로사 M 저고도 단거리 탐지 미사일의 교차 확인을 위해서 각각 다른 날짜에 촬영된 구글 어스와 ESRI에서 제공을 하는 위성사진에 비교점을 설정을 하고 그 비교점을 A에서부터 K까지 표시를 해서 두 지역이 동일 지역이라는 것을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진에 중앙에 노란색으로 이제 본인이 표시한 곳이 그 레이더가 식별된 장소입니다. 이 위성 사진에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주의 깊게 보아주셔야 되는 부분은 안테나의 모양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이 위성 사진의 경우 카메라 앵글의 각도와 지구의 곡률로 피사체 형상을 구분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성 사진에서 확인되는 그림자의 형상과 보스토크 2의 안테나 형상이 일치한다라는 것을 제가 이미지 자료로 올려드린 것을 스탑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유심히 살펴보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좀 있으면 그 사진이 나올 겁니다. 제가 도입부에서 보스톡 2 형상을 먼저 보여드린 이유가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지금 스탑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잘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성사진과 그림자의 형상만으로 이 레이더가 보스톡 2다 라고 확정을 하는 이유는 지난 9개월 동안 본인이 이 레이더를 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와 중국과 폴란드, 벨라루스 등 동구권 국가들이 개발한 대공 미사일을 100%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미지를 확인을 다 했었고요. 그 중에서 이러한 형상을 갖는 레이더는 바로 보스토크 2라는 단 한 개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한 것입니다. 위성사진에서 이제 식별이 되는 보스토크 옆에 있는 또 다른 장비는 적어도 단거리 대공 탐색 레이더인 로사 M이라는 탐색 레이더입니다. 보스토크 2가 북한에 유입된 시점과 경로 및 과정에 관한 내용이 알려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외국의 영문이나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로 되어 있는 자료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지난 2013년
베트남이 중국의 J-20과 J-31 스텔스 전투기의 개발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조사에 약 20여 개의 보스톡 E 시스템을 구매하겠다라고 의도를 표명을 했던 일이 있었고, 작년 2021년 5월에 이란이 보스톡 E를 복제하여 쿼드라는 이름으로 생산을 했다라고 사진을 공개한 것이 있습니다. 보스톡 E를 개발을 한 개발 국가와 베트남, 이란 이 국가들과 북한의 군사 교류 상황을 고려를 하고 구글 어스가 그 위성 사진을 교체하는 시점을 생각을 해보고, 또한 그 북한이 현재 유엔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할 때 2016년에서 2019년 사이에 제3국을 우회하여 유입된 것으로 본인은 추정을 합니다. 공교롭게 또 현 정권의 집권 기간입니다. 북한이 이 신형 장거리 탐지 레이더의 위협 평가를 해보면, 우선 보스톡의 사정거리는 사정거리가 이제 75km에서 90km인 러시아의 S-300 대공 미사일 시스템과 연동이 되어서 운용이 된다고 제조사는 공개를 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S-300을 기반으로 자체 개발을 했다고 주장하라는 번개 5호 KN-06이라고 부르죠. 지대공 미사일과 연동이 된다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번개 5호의 사정거리는 150km입니다. 또한 북한은 지난 2017년 5월 28일 번개 5호의 양산을 시작을 했다고 관영 매체를 통해 밝히고 있으면서 서방세계 정보기관은 2021년까지 약 156개의 번개 5호 발사기가 생산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10월 10일 열병식에는 기존의 번개 5호보다 발사가 숫자가 늘어난 신형 이동식 지대지 미사일 발사 차량이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위성으로 식별된 보스톡 E가 북한군에 실전 배치되어 운영이 되고 있다면 대한민국 공군의 전략 자산인 F-35의 가치가 상쇄되고 북한에 대한 재래식 전력의 우위를 확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조종사의 생존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군 부대와 관련 부대에서 추가 확인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스톡 E를 개발을 한 제조사의 스펙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략자산인 F-35로는 북한의 평양과 북한이 가지고 있는 주요 핵 관련 시설을 타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